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어션 헤어커트, 커트 베이직 이야기, 커트 언어를 배워서 커트 문맹자 탈출합시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꽤 오래됐죠? 그렇죠? 참 여러분들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저하고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MMS 커트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MMS 커트 오늘은 총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 시간에는 MMS 커트에 대한 거를 총 정리를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MMS를 이렇게 풀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MMS는 MMS 커트는요, 선을 공부한 걸 가르치시다 해요. 선. 그 선을 사각의 선을 만들 것이냐, 라운드의 선을 만들 것이냐, 내가 어떤 선을 만들 것인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되고요. 그 선이 선 자체가 1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과 3차 가이드선에 세 가지의 선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선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 사각과 라운드와 삼각형 이 세 가지 도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손을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감각적인 거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천재는 아니죠? 그쵸? 천재 있나요?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요 뭘 해도 가르쳐도 다 따라합니다. 하지만 천재가 아닌 둔재이기 때문에 저 또한 제가 둔재이기 때문에 천재로서 감각적으로 뽑아내는 기술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이론을 뒷받침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재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걸 가르쳐줘도 감각적으로 뭐든지 다 뽑아낼 수 있을 공감미가 굉장히 뛰어난 천재들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이론을 많이 입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강사님한테 내가 해도 다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론의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이론의 밑바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론 자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론 자료들을 지금 많이 연구 개발해서 많이 개발을 해놨고 그걸 가지고 MMS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론에서 입각해서 커트를 공부를 하고 그 커트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또 뭘 또 예측할 수 있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머리가 자라면서 어떻게 자라는 것까지 예측하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장점으로 우리가 하고요. 자, 머리 다이어션 헤어커트는요. 머리 그냥 우리가 쓰는 그냥 머리예요. 그리고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헤어커트입니다. 헤어커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방향성 헤어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약자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했고요. MDH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MMS 저희 머리 만지는 사람 헤어 연구소를 약자로 따서 MM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풀었고요. 자, 그러면 MMS 커트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큰 틀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용어들,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고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커트가 있습니다. 이런 커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끄럽다, 매끈하다, 거칠다, 그리고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의 경계선 우리는 이거를 볼륨 지점이라고 얘기해요. 볼륨 지점이라고 해서 무게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자, 그리고 다른 말로는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하고요. 1차 가이드라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전하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그린존이라고 하고요. 러프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러프존. 자, 여기에서 똑같은 개념을 볼 수 있어요. 그린존,
러프존, 그래서 그리고 볼륨 지점. 자, 2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 자, 맨 밑에 떨어져 있는 선은 무조건 1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의 경계선은 우리가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이 사진만 보고서도 뭘 예측할 수 있냐면요. 앞에가 가볍다. 뒤에는 칭이 없으니까 뭐예요? 무겁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가볍다라는 건 뭐예요? 층이 발생이 됐죠? 층이 발생이 된 부분. 그래서 앞에 층이 많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앞으로 비치됐다. 이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포워드 방향이라고 해요. 포워드 빗질. 포워드 빗질이에요. 포워드 빗질. 그러니까 행위예요, 행위. 포워드 빗질은, 포워드라는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행위예요, 행위. 행위고 내가 한 작업이고요. 시술 작업이고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후대각이죠? 후대각. 얘는 뭐예요? 행위를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죠. 결과예요. 결과는 뭐냐면 내가 포워드 방향으로 빗질을 해서 결과가 후대각으로 나왔어요. 후대각이 나온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연 빗질을 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한 떨어지는 선이라고 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한 떨어지는 선. 자, 우리에게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선을 하나만 보고도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커트선. 바로 이게 뭐예요? MMS가 추구하는 커트선이에요. 그래서 커트선만 보고서 무게 지점이나 이런 지점을 보고 볼륨 지점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선만 보고서도 내가 커트를 어느 방향으로 커트를 했는지 예측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상하의 층과 좌우에 있는 층만 가지고도 어떤 방식으로 층을 냈는지, 직선을 했는지 라운드 가선을 냈는지 이것만 보고서도 층을 어떻게 냈는지 그것 또한 다 예측을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그동안 그거를 다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커트를 직접 잘라봤잖아요. 그쵸? 여기 계신 분들은 나 언제 잘라봤어? 아니, 다 잘라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방법이 뒤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는 뭐예요? 리버즈 빗질이에요. 리버즈. 이건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이고요. 자, 뭐죠? 전대각이에요. 전대각. 이거는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는 뭐예요? 중력의 법칙에 의한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떨어지는 라인이 결과가 전대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움과 무거움 중에서 무겁다, 원력, 가볍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층이 난 부분은 가볍다, 층이 없는 부분은 무겁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또 뭐를 예측할 수 있느냐? 얼굴 두상에 따라서 얼굴이 갸름한 사람은 무겁게, 얼굴이 둥그럽적한 사람들은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커트를 또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형에 따라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가벼움과 무거움을 가지고 커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거는 헤어 디자이너가 결정을 보는 거예요. 고객이 결정을 보는 게 아니고 헤어 디자이너가 결정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단발로 커트를 진행했어요. 단발로 커트를 진행했는데 앞에 층을 낼 건지 뒤에 층을 낼 건지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해요? 디자이너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고객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층을 낼 건지 뒤에서 층을 낼 건지 아니 앞뒤로 주변에 다 층을 낼 건지 그거는 고객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헤어 디자이너가 결정하는 건데 그거를 뭘로 결정하느냐? 고객님의 얼굴의 상황의 두상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헤어 디자이너가 결정하고 고객의 연령대에 비해서도 똑같이 그걸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고 오늘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MMS는 무슨 공부한다고 했어요? MMS는 선 공부한다겠죠? 자, 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점은 머리카락 한 올은 점으로 시작하죠. 이 점이 빗질을 하면 뭐가 돼요? 빗질을 하면 선이 되죠. 자, 빗질이에요. 빗질을 하게 되면 선이 돼요. 이 빗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파팅. 하나의 빗질을 우리는 파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점이 모였으면 또 선이 모였으면 또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포지션. 여러 개 모여서 이걸 뭐라고 하면 이제 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면이 되죠. 여러 가지의 선이 여러 가지 반복이 되면 이제 면이 돼요. 면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포지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는 또 섹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섹션.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럭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블럭. 하나의 블럭.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그래서 뭐 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뭐 존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죠. 언더존이냐, 언더존이냐, 오버존이냐. 또 우리가 또 이렇게도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필요한 선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호리존탈이 있으면 버티컬도 있을 것이고요. 좌대각, 우대각도 있어요. 좌대각, 우대각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걸로 또 표현한다고 하면 또 뭐가 있냐면 면을 이렇게 보면 또 버티컬도 있어요. 버티컬도 있고요. 다시 또 다른 걸로 또 표현하면 대각 파티, 좌대각, 우대각 또 이렇게 또 나눠질 수 있어요. 자, 그동안 이런 선의 개념 자체는 어디서 많이 얘기를 했냐면 서양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커트의 선들이에요. 서양인들이 얘기하는 선과 면에 대한 개념인데 서양 사람들은요 사각의 라인을 좋아해요. 사각의 라인. 결론적으로 뭐냐면 레이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레이어도 똑같이 사각의 레이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라운드의 레이어보다는요 사각의 레이어를 좀 많이 채택을 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MMS에서 개발한 커트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 MMS에서 개발한 거는 컨케이브, 컨벡스, 세로 컨케이브, 컨벡스, 좌대각, 우대각, 컨벡스, 컨케이브 또 필요해요. MMS에서 개발한 거는. 여기에다가 면을 보면 면에서도 컨케이브, 컨벡스 똑같이 면에서도 세로에서도 컨벡스, 컨케이브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똑같이 좌대각, 우대각, 컨벡스, 컨케이브가 또 필요해요. 여기에다가 또 뭐가 필요하냐? 면에서 원포인트 파팅이 또 필요하고요. 다중 포인트가 또 필요해요. 원포인트. 여기에서 또 네 가지가 또 필요하죠. 왜 네 가지예요? 모서리마다 또 원포인트가 또 필요하거든요. 자, 이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양인 얼굴형의 커트를 진행하는데 사각 라인이 아닌 둥근 원형 라운드의 선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라운드 라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단발이 많이 유행하고 층이 없는 단발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동양인은 레이어를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전대각을 많이 활용하고요. 동양 사람들은 전대각, 후대각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각이 아닌 라운드를 많이 이용해서
모서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커트 기법을 우리가 많이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MMS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라인을 만들어 놓은 MMS에서만 지금 창조를 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디자인을 좀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포인트와 다중포인트나 이런 디자인의 면에 있어서 원포인트와 다중포인트에 대한 개념도 지금 개발을 다 끝내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원포인트가 있고 어느 지점에 다중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지점까지도 지금 개발을 다 끝내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접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시연을 보여서 여러분들이 해보고 있죠?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확실히 선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떨어지면서 모발의 뻗침이나 이런 게 확실히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도 대체 무엇이냐?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커트는 주사위라고 생각해요. 주사위의 개념을 저는 많이 이용을 해요. 주사위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각이 이렇게 모서리가 있어요. 모서리. 아니면 큰 바위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큰 바위덩어리를 갖고 와서 그거를 형태선을 먼저 만들어내요. 형태선을 먼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이 형태선 상태에서 뭘 해요?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각에서 여기를 깎고 여기도 깎고 여기도 깎고 여기도 깎고 여기도 깎고 여기도 깎아요. 뭘 깎아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커트를 해요? 우리 MMS 커트는 처음부터 원하는 디자인에서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대각, 수평, 후대각 이렇게 커트를 해놓고 나서 원링스 커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층을 레이어 안 해요. 내죠? 그래서 이 방식대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커트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기준선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각의 라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층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선 상태에서 층을 내다 보니까 얘가 층을 내면서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발생이 돼요. 라운드가 발생이 되고 그걸 전대각과 후대각을 만들어내면서 가변과 무거움을 내가 찾아내서 전대각을 많이 이용했을 때는 컨케이브의 라인을 많이 사용하고 전대각과 후대각을 이용했을 때는 백에서는 컨케이브, 프론트에서는 컨케이브예요. 컨케이브를 이용하면서 사이드에 있을 때는 컨벡스에 대한 개념을 또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MS 커트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양에서 만든 베이직은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 이 세 가지만 존재를 하지만 동양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자, 사이드, 백, 프론트에서 여기에서 수평석에서 컨벡스에서부터 컨케이브가 존재를 하고 자, 백에서도 똑같이 수평에서 컨케이브에서 컨벡스가 존재를 하고 프론트에서 똑같이 컨벡스와 컨케이브가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무조건 저 백에서만 보는 판단은 우리 선을 계산하잖아요. 왜? 선 공부이기 때문에. 선 공부. 그래서 선을 기준점을 잡는데 정중선에서만 보는 백에서만 보는 선을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고 상하, 좌우, 앞뒤 모든 면에 대한 주사위처럼 선에 대한 개념 자체를 공부를 해서 우리가 찾아낸다.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내서 선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서 사진만 보고서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커트를 했는지 내가 그동안 공부한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100작품 하죠? 100작품 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 100작품 커트를 하면서 그 선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사진만 보고. 그리고 고객님이 사진을 딱 보고 아하 이 커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굳더라. 왜? 가변과 무거움, 층을 낸 부분과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에 러프존과 그린존과 러프존의 경계선만 봐도 우리가 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라운드인지 사각인지 그 선만 찾아내고 전대각인지 수평인지 후대각인지 그것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나서 어떻게 내가 층을 냈는지 내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요거 보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1차 가이드라인에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가 필요하면 2차 가이드라인에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가 또 필요해요.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2차 가이드라인에서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가 또 필요하고요. 자, 프론트에서도 똑같이 층을 내는 데서 컨케이브 수평 컨벡스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1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라인만 보고서도 내가 어떻게 커트를 했는지 내가 다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찾아낼 수 있다.
그게 지금 왜 우리 MMS가 추구하는 커트 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거를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많은 걸 연구 개발을 해서 거의 독보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보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MMS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시작하는 게 시초가 있겠죠. 그쵸? 제가 처음에 커트를 가르치면서 내가 뭘 가지고 가르쳤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왜 방향성이라고 얘기했는지. 그게 바로 8가지 방향성이에요. 8가지 방향성. 이게 최초에 제가 개발했던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모티브가 됐어요. 이 MMS 방향성 컨트롤은 이게 모티브가 돼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모티브가 돼서 시작을 해서 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되면서 사각과 라운드가 어떻게 되면서 지금 이런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초가 됐던 내용이죠. 자, 8가지 방향성은 뭐냐면 두상을 봤을 때 자, 상하, 좌우, 앞뒤, 좌대각, 우대각이에요. 그쵸? 이런 거 따라줘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이게 방향성. 요걸 비치를 우리는 요게 전부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쵸? 자, 사이드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프론트에서도 그 똑같은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백에서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프론트, 정중선 3가지의 디자인에 있어서 이 방법대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방향성에 대해서 8가지 방향성을 이용해서 응용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이 쉬운 거를 사이드라는 개념에서 내가 표현을 했을 때 8가지 방향성을 한번 비치를 해보자. 개별로 나눠서 비치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비치를 해보니까 고정 디자인으로 대각 위로, 대각 아래로, 리버즈 대각 위로, 대각 아래로, 위로 똑바로, 아래로 똑바로, 뒤로 똑바로, 앞으로 똑바로로 커트를 진행하면서 고정 디자인으로 커트를 진행해봤을 때 떨어지는 선은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선은 과연 어떻게 떨어질 것인지 개념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2차 가이드선이 아닌 2차 가이드선에 떨어진 선을 보고 어떤 선이 발생이 되는지 이제 참고를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자, 대각 위로 했을 때는 아주 많은 층이 발생이 되고 백에서도 아주 많은 층이 발생이 되고 위로 똑바로 했을 때는 1차 가이드라는 임의선, 2차 가이드에서는 요 처음 시작하는 요 선이 똑같은 선에 떨어지고 자, 뒤로 똑바로 했을 때는 얘보다는 층이 적어질 것이고 자, 대각 아래로 리버즈 대각 아래에서는 층이 거의 없을 것이고 앞으로 했을 때 층도 거의 없을 것이고 아래로 똑바로 한다 그러면 뭐예요? 중력의 법칙상 원랭스가 발생이 될 것이고 앞으로 층을 했을 때는 얘보다는 층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얘보다는 층이 적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그래서 이 번호를 한번 적어서 제가 이제 또 해보자는 거죠. 번호를 적어서 했을 때 어떤 개념으로 나오냐?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자, 사이드에서 커트를 진행했을 때 백에서 보는 관점, 정중선에 백에서 보는 관점에서 2차 가이드선이 어떤 선이 발생이 될까 보니까 자, 수평이 존재할 것이고 컨벡스가 존재할 것이고 컨케이브가 존재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것만 보느냐? 아니다. 왜? 빗질하는 방향에 따라서 깊이도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깊은 컨벡스가 발생이 될 것이고 완만한 컨벡스도 발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완만한
컨케이브도 발생이 될 것이고 깊은 컨케이브도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더라는 방향성만 가지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앞으로 빗질이에요. 앞으로 빗질. 그죠? 맞아요. 앞으로 빗질인데 대가 위로 빗질을 냈어요. 그래서 백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깊은 컨벡스가 나왔어요. 굉장히 깊은 컨벡스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뒤로 빗질이에요. 뒤로 빗질인데 위로 빗질을 했어요. 위로 빗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깊은 컨케이브가 발생이 됐어요. 자, 위로 똑바로 빗질했어요. 위로 똑바로 빗질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위로 똑바로 빗질을 하다 보니까 2차 가이선이 뭐가 나왔어요? 수평이 나왔어요. 수평. 자, 뒤로 똑바로 해서 리버주 뒤로 똑바로 했어요. 얘보다는 층이 적어졌죠. 그래서 완만한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죠. 그죠? 대각 아래로 층이 되게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얇은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고요. 자, 대각 아래로 앞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빗질을 했어요. 포워드. 그래서 대각 아래로 빗질을 했어요. 얇은 컨벡스가 발생이 되고요. 아래로 똑바로 했어요. 원랜스예요. 원랜스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수평이 발생이 돼요. 자,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 하다 보니까 컨벡스가 발생이 됐어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 앞으로 해서 컨벡스는 행위가 있다겠죠? 아까 행위는 뭐예요? 포워드예요. 행위가 포워드예요. 포워드 방향으로 빗질을 했어요. 그러면 자, 컨케이브는 뭐예요? 리버즈 방향이에요. 행위예요. 리버즈 방향으로 빗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후대각은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자,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전대각이 나왔어요.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컨벡스. 얘네들은요, 수평 컨케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는 또 뭐라고 그래요? 고정 디자인은 우리는 다른 또 뭐라고 그래요? 사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각. 자, 그러면 고정 디자인에서 사각의 라인을 만드는데, 그러면 원장님 라운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요? 라운드. 사각을 만들었으면 라운드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라운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라운드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라운드를 만들려면, 자, 둥근 원을 생각해 보자고요. 둥근 원에 사각이 빗질이 하나가 있어요. 사각이 빗질. 자, 그러면 한쪽 면은 어때요? 가운데는 좁아요? 길어요? 짧아요? 짧고요. 양쪽 면은 길어요. 길다. 짧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긴 부분은 뭐예요? 사각이죠? 나중에 언젠가는 뻗쳐요. 양쪽의 사각은 긴 머리 나중에 다 뻗치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서 또 뻗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안 뻗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사각이 한 번 더 필요해요. 사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또 밑에 사각이 또 필요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자, 우리가 도형을 이용한 커트라고 진행했죠. 자, 둥근 라운드예요. 사각이에요. 그 모서리에 잘리는 부분이 뭐예요? 삼각형이 잘려나가요. 맞아요. 맞죠? 모서리에 그러니까 두상은 라운드예요. 두상이 라운드에 사각은 뭐예요? 빗질이에요. 손가락 빗질이에요. 근데 내가 자르는 건 뭘 잘라요? 삼각형을 잘라내요. 코너에 삼각형을 잘라내면서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몇 회 이상?
3의 이상. 자,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대각 위로 앞으로 똑바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아래로가 필요가 있죠. 자, 1번 8번 6번 세 개를 쓰면 라운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라운드가 나오겠죠. 자, 뒤도 똑같아요. 뒤도 똑같이 얘는 뭐예요? 뒤로 똑바로 어디 있어요? 4번 2번 5번. 그러면 선이 무슨 선이 나오겠어요? 선이 나오는 떨어지는 선이 이런 선이 나오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쵸?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라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쵸? 이런 라인 나오겠죠? 자, 그러면 위로 똑바로 한번 치우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요거 잘리는 거 있죠? 위로 똑바로 한번 해봤네. 위로 똑바로. 얘는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자, 아래로 똑바로 1차 가이드선 7번이네요. 그러면 6개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라인이 나왔어요? 라운드가 나왔어요. 라운드 선이 발생이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둥근 원에 사각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잘라내면 라운드가 발생이 된다. 선이 라운드가 발생이 된다. 그게 1차 가이드선의 라운드를 만들 것이냐 2차 가이드선의 라운드를 만들 것이냐 그건 누가 결정한다? 디자이너가 결정한다. 그건 디자이너가 결정한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8가지 방향성만 가지고도 커트의 사각과 라운드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거를 개념을 최초로 지금 MMS 개념으로 해서 MMS는 이게 바로 뭐예요? 베이직이에요. MMS는 이게 베이직이에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그러면 서양인에서 만든 베이직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줄 알아야죠. 서양인에서 생각하는 베이직은 어떤 관점일까? 서양인에서 만든 베이직의 관점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서양인이 만든 베이직. 서양인이 만든 베이직은 뭐가 있어요? 원랭스 있고요. 그레디에이션 있고요. 세임 레이어 있고요. 하이 레이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뭘 하냐면 얘는 0도예요. 0도. 얘는 1도에서 89도예요. 얘는요 90도예요. 얘는 91도에서 179도예요.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그쵸?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해요? 원랭스 그레주에이션, 다른 말로는 그라,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그라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자, 얘는 뭐예요? 세임 레이어라고도 얘기하고 뭐 다른 말로는 뭐라면요? 유니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옷을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 입는다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말도 씁니다. 얘는 뭐예요? 하이 레이어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는 인크리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인크리스. 요건 원랭스는요, 솔리드라는 말도 사용을 해요.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솔리드라는 말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용어들은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우리가 뭐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안 맞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저작권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이걸 쓰면은 이 회사에서 이걸 썼으면 이 회사에서는 이걸 못 써요. 그러니까 저작권 때문에 용어들을 자기들이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내요. 아, 미쳤어. 왜 그렇게 했을까? 공부가 힘들게. 그쵸? 좀 토용이 좀 어떨까?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저작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저작권이라는 거가 별로 토용이 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도가 세잖아요. 잘못 사용하면 그거 가지고 엄청난 소송이나 이런 것도 걸잖아요.
그것처럼 저작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커트 기법에서도 용어에서도 개발한 사람 개발자에 대한 걸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런 용어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MMS에서는 큰 틀에서 이런 거에 해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중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 대중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말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원랭스, 그레듀에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말, 저작이 없는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못 써요. 왜 못 써요? 이런 말은 지금 현재 피벗 포인트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요. 대중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에서 우리가 통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요. 대신에 요것만 얘기해도 몇 돈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서양 사람들이 만든 베이직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베이직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이거를 MMS화 해가지고 만든 표현을 또 어떻게 할까? 그것도 우리가 아셔야죠. MMS는 이걸 또 어떤 방법으로 풀었을까? 이 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풀었을까? 자, 원랭스는 몇 도예요? 0도. 그레디에이션은 1도에서 89도. 그죠? 그러면 셈레이어는 90도. 하이레이어는 91도에서 179도까지예요. 그죠?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각도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MMS는 어떤 방식으로 또 이걸 풀어낼까? 자, 떨어지는 선을 봐요. 무슨 선? MMS는 중력의 법칙에 의한 떨어지는 라인. 떨어지는 라인을 생각해요. 항상 떨어지는 라인의 각도를 봐요. 떨어지는 라인, 빗질한 각도를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빗질한 각도를 계산하지 않고요. 떨어지는 라인에 계산을 해요. 그러면 자, 원랭스는 층이 없는 0도, 무조건 떨어지는 0도, 동의선상, 선에 대한 0도의 선상에 있으면 뭐예요? 원랭스. 층을 살짝 냈어요. 층을 살짝 내는데 윗머리가 길고 밑에 머리가 짧다 그러면 무조건 다 그레디에이션. 모든 길이가 다 동일하다 그러면 세임 레이어. 윗머리가 짧고 밑에가 길다 그러면 다 하이 레이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중력의 법칙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의한 떨어지는 선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아래로 똑바로는 중력의 법칙에서 의미가 없죠? 그래서 0도예요. 문제는 자, 뒤로 똑바로 해서 스퀘어를 잘랐을 때 얘가 어떤 느낌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중선은 뭐예요? 정중선은 90도가 나오겠죠? 96도. 그래서 얘는 뭐예요? 세임 레이어. 근데 빛이 그 커트선이 1도에서 위에 머리가 짧고 밑에 머리가 길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이레이어라 겠죠? 하이레이어 맞네요. 위에 머리 짧고 밑에 머리가 기네요. 그쵸? 자, 위에 머리가 길고 밑에 머리가 짧으면 그레디에이션 발생이 되죠. 여기에다가 하이 그레디에이션, 미디움 그레디에이션, 로우 그레디에이션이 또 발생이 돼요. 왜? 두상이 들어갔잖아요. 두상이 들어가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급경사가 가면서 갑자기 가면 갈수록 완경사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완경사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머리가 무거워지지 안 무거워져요. 굉장히 심각한 뚜껑 머리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로우 그레디에이션이 발생이 돼요. 로우 그레디에이션은 뭐예요? 하이 그레디에이션은 몇 도? 60도에서 89도.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은요 30도에서 59도. 자, 로우 그레디에이션은 1도에서 29도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면서 무거움과 가벼움을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위로 똑바로는 또 뭘까? 위로 똑바로는 뭐예요? 떨어지는 선을 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떨어지는 선이 여러분 탑을 기준점으로 해서 탑은 뭐예요? 세임 레이어, 하이레이어가 발생이 돼요. 하이레이어. 왜? 얘네들은 1, 2 가고 얘네들은 1을 갈 거 아니에요. 그쵸? 모든 머리가 다 뒤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탑을 기준점에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표정을 보겠죠. 그쵸? 그래서 하이레이어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똑바로는 또 뭐 어떻게 될까?
여기 빈 공간 있어요, 없어요? 머리카락 없죠? 그러면 줄여야죠. 줄여야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그레이제이션. 얘도 똑같이 미디움, 아니 하이, 미디움, 로우 그레이션이 똑같이 발생이 되죠. 자, 이게 바로 MMSA가 생각하는 베이직의 또 근본이에요. 떨어지는 선에 대한 원랭스, 그레이제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가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예측을 하고 우리가 커트를 또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요즘에 제가 이제 가볍다, 무겁다를 가지고 제가 지금 도예를 계속 그리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MMS 멤버들은 제가 오늘 보내드렸어요. 지금 9개를 제가 그림을 그려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보내보니까 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제가 오늘 또 한마디 던졌죠? 머리 좀 터지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또 보내드렸죠. 자, 가볍다, 무겁다. 거칠다, 매끈하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볍다, 거칠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층이 있다. 층이 있다. 자, 매끈하다, 무겁다. 층이 없다. 층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뭘 예측할 수 있어요? 하이 레이어, 세임 레이어, 하이 그레디에이션, 하이 그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랭스, 그라, 하이 로우 그레이션, 미드 그레이션, 그레이션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매끄럽다, 무겁다. 그러면 그레이션은 무겁다, 하이 레이어는 가볍다. 층이 많으니까 가볍다, 층이 적으니까 무겁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의 두상을 보고 고객의 두상이 죽었어. 죽으면 내가 볼륨을 살려줘야겠죠. 볼륨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그 지역의 그레디에이션 만들어주면 돼요. 그 지역의 그레디에이션 만들어주면 되고, 볼륨이 살았어. 두상이 살아있어. 그럼 나는 이제 이 두상을 죽여주고 싶어. 볼륨 다운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임 레이어나 하이 레이어 잘라주면 돼요. 그 지역에.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가벼운 부분과 무거운 부분에 대한 개념 자체를 그레디에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원랭스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언더존의 가벼움을 만들 것이냐 무거움을 만들 것이냐 오버존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 것인지 내가 그걸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층을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을 하면서 그레디에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무거움과 가벼움을 내가 그 적 위치에다가 내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무거움과 가벼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아주 제가 지금 한 10년 동안 연구 개발하면서요 이론을 굉장히 잘 풀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잘 풀었어요. 그래서 특히 서양 사람들이 만든 베이직의 디테일함을 잘 표현을 해서 정리를 정말 잘했다고 저는 봐요. 어떤 교수님이 며칠 전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저보고 공부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이제 옛날에 미용장 공부할 때 선배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이름 하나씩은 다 가만 다 걸려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보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누나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할 때거든요. 근데 저보고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론을 그때 하고 지금 하늘과 땅 차이가 너무 개발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론을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잘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개념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대학교 교재로나 어느 교재로나 이건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파워 있는 이론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쓸지 안 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조금은 잘났으면 조금 밀어내는 성향이 좀 있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잘 쓸 수 있으면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쓰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기법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장을 해요. 왜? 내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이론의 밑바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천재는 감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둔재는 뭘로 공부해요? 이론을 철저한 이론의 밑바탕이 된 기본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천재를 쫓아갈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천재가 아닌 둔재들은 무조건 기술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노력으로.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법에서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 무거움과 가벼움을 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두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죠? 두상이 또 우리가 이제 몇 가지가 있을까? 두상은 자, 계란형, 긴 장방형, 둥글넓적한 얼굴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오각형, 역오각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른 목골 얼굴형이 있어요. 자, 요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커트를 한다 그러면, 요걸 기본으로 해서 커트를 한다 그러면, 사각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넣는다고 했죠? 사각이라는 개념을 넣어요. 이렇게. 사각이라는 개념을 넣고 여기에다가 8가지 방향성의 개념을 또 넣어요. 자, 무겁게 만들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무슨 커트 하라고요? 원링스 그레디에이션.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요,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만들어준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두상이 있어요. 이렇게 8가지 방향에서. 자, 모든 커트는 뭐를 만들기 위해서 해요? 계란형. 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 커트는요, 아무거나 해도 다 예뻐요. 아무거나 해도 다 예쁘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긴 장방형은 어디를 죽여야 되겠어요? 얘를 자르고 얘를 어떻게 해요? 살려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얘도 살리고 얘는 죽여줘야겠죠. 자, 둥글넓적한 얼굴형은 얘를 살려주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잘라서 죽여줘야겠죠. 자, 정사각형은 위에 탑에 한 부분만 살려주고요.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줘야겠죠. 그죠? 다 잘라야겠죠. 그죠? 그러면 긴 장방형은 어떻게 해요? 탑 부분 죽여주고 여기 사이드 죽여주고요. 어디만 살려줘요? 사이드만 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도 다 죽여주면 되겠죠. 그쵸? 자, 오각형은 탑 부분에 있는 부분 죽여주고요. 사이드에 있는 부분 살려주고요. 자, 근데 오각형에서도 정사각형의 오각형이 있을 수 있고 직사각형의 오각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주고, 뭐 이걸 조절을 해야 되겠죠. 다 제거할 건지 반만 주고 제거할 건지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밑에 언더라인은 뭐예요? 다 제거를 해줘야겠죠. 자, 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탑에 있는 부분은 살려주고요. 사이드에 있는 부분은 다 죽여주고요. 여기서 똑같이 반만 나눠줘야 되겠죠. 반만 나눠서 죽여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 살려주고 여기는 죽여줘야겠죠. 자,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탑에 있는 부분 죽여주고 사이드에 있는 부분 살려야겠죠. 이런 커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가라고 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해서 양쪽에 있는 머리가 이게 떨어지면서 여기에 볼륨을 살려줘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살려주고요. 얘네들 양쪽에 있는 모서리는 제거해주고 밑에 머리 제거해주고. 자, 역삼각형은 탑에 있는 부분 살려주고요. 사이드에 죽여주고요. 라운드 만들어주시면 돼요. 라운드. 그쵸?
라운드 만들어주는데 위에 있는 머리를 길게 라운드 만들어주면 되죠. 양쪽에 있는 사이드는 짧아지고 위에 머리, 탑에 있는 머리는 길게 잘라주면 되겠죠. 자, 이 머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V라인이니까 양쪽에 있는 머리가 볼륨이 많이 살겠죠. 그쵸? 자, 이렇게 풀이를 해버리면 돼요. 컨벡스냐? 컨케이브냐? 그쵸? 위에 탑에 있는 빗질하는 부채형 파팅을 컨케이브로 할 것이냐? 컨벡스로 할 것이냐? 양쪽에 있는 머리 살려주고요. 살려주고요. 여기 죽여주고요. 자, 많은 거는요. 위에 있는 머리 죽여주고 양쪽에 있는 머리 다 죽여주고요. 모서리 있는 부분 다 살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각으로 커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머리들은. 그쵸? 사각으로 커트를 해주고 밑에 있는 머리도 사각으로 커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짧아져요, 안 짧아져요? 얘는 스퀘어로 잘라주면 되겠죠. 스퀘어로. 그냥 전형적인 사각으로 커트를 해주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양쪽에 있는 머리가 살겠죠. 위에 머리 죽고 양쪽에 있는 머리 살고 사각으로 커트를 해주시면 돼. 전형적인 사각 커트를 해주면 많은 목걸은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냈을 때 이런 얼굴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요. 자, 얼굴 도형으로 자, 도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두상에 대한 위험지역들이 생겨요. 위험지역. 두상에 대한 위험지역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위험지역에 따라서 커트를 내가 각도를 잘 이용하고 빗질을 잘했는데 나는 원장님 시키는 대로 내가 빗질도 잘하고 그거 포지션도 너무 잘 지키고 커트를 너무 잘했는데 컷선이 안 이뻐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네 가지 위험지역 때문이에요. 위험지역. 자, 이 네 가지 위험지역도요, MMS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MMS에서는 왜 이런 걸 자꾸 개발을 했냐면요. 서양 사람들은 층을 내지 많이 안 내고요. 사각의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뚱뚱한 걸 볼륨이 많이 사는 볼륨 업되는 걸 커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층이 발생이 되면서 사각의 라인에 층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서 저런 위험적에 대한 요소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둥글떡정한 얼굴이 크다 보니까 가벼움을 많이 연출을 하다 보니까 층이라는 걸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층을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층이 내는 과정에서 페이스라인에 있는 모든 요소에 빈 공간들이 막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나중에 파먹어요. 얘네들이 파먹으면서 발생이 되는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눠놓은 게 위험지역이에요.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생기는 형태선이에요. 나의 의도에서 상관없이 생기는 형태선인데 이런 형태선이 뭐가 있느냐? 프론트존, 관자놀 존, 사이드번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존,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두 장을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 쏙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간 부분 양쪽에 들어갔죠? 다 들어간 부분의 이마를 보면 요만큼 한 1cm 정도가 더 튀어나와 있어요. 1cm 정도가 더 모발이 많이 나 있고요. 자, 관자놀에서 여기 쏙 들어간 부분에 요 부분에 보면 여기 이 부분, 이 관자놀 좀 여기 튀어나왔어요, 안 튀어나왔어요? 이 튀어나왔죠? 쏙 들어간 부분에 얘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본을 보니까 얘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이 구렛나루, 이걸 우리는 구렛나루라고 하죠? 구렛나루가 더 튀어나와 있어요. 구렛나루가 튀어나와 있고요. 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얘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 얘 목선이 있는 이 머리카락이요, 다 사람마다 중구난방으로 다 다르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군데의 위험 지역이 발생이 되는데 얘네들은 각도에 상관없어요. 모발의 부분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위험 지역은요, 틴닝을 사용하는 지역이에요. 틴닝이란 질감 정리를 해요. 질감 정리.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프론트에서는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가벼워요. 얘네들은요, 무거워요. 가볍다, 무겁다. 왜? 모발의 부분이 이만큼을 더 나 있거든요. 사이드에서는 이 관자놀존에서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머리들이 있어요. 연결이 안 되는 뚝 떨어지는 머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거워요. 얘네들이 무거워요. 얘네들은 가볍다. 얘네들은 뭐예요? 무겁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슬라이싱으로 치든지 수술 쳐든지 머리 커트를 진행해요. 자, 단발에서 커트를 했는데 이렇게 일자에서 이쪽에 커트를 진짜 기똥차게 너무 잘 잘라놨어요. 근데 내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딱 틀었어요. 그랬더니 띵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이드번이에요. 사이드번이고 얘도 똑같이 뭐예요? 얘는 가볍다. 얘네들은요 무겁다. 왜? 여기서 이만큼의 그린다는 모발이 더 많이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거워요. 그리고 여기가 또 다시 뭐예요?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발의 분포량이 이렇게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술 취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설 기준점에서 우리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단발을 딱 잘라놨어요. 단발을 잘라다 보니까 나중에 고개를 이렇게 숙였더니 여기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튀어나와요. 이 튀어나온 부분은 고개는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나 커트 잘했어. 너무 기통차게 잘했어. 선생님 고개 좀 조금만 숙여주세요. 쓱 했더니 뭐 엉뚱한 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엉뚱한 선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고개를 숙였더니. 그래서 그 고개를 숙인 부분을 어떻게 해요? 가이드라인에 다시 점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지역을 언제 한다? 드라이 완성 후에 시작해요. 드라이 완성 후에 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드라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스트레이트,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드라이 한 상태에서만 볼 수 있는 선들이에요. 그래서 드라이 하고 나서 이 선에 표현이 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가이드선. 더더구나 이 가이드선은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이에요. 1차 가이드라인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무거움과 가벼움을 틴닝 처리를 하든지 가이드선을 다시 정리를 하시든지 선을 다시 만들어서 무거움과 가벼움을 내가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안 해주면 층이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층이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층이 있는 그 순간부터 얘가 아주 문제점을 크게 일으켜요.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틴닝 처리를 해서 숱의 질감 정리를 무조건 들어가라.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위험적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상이 아까 뒤로 똑바로 하겠죠? 뒤로 똑바로 커트를 했을 때 요걸 이제 개념을 먼저 두고서 얘기하자고요. 자, 뒤로 똑바로 하다 보니까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얘가 뭐예요?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그레이듀에이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세 가지가 또 표현이 된다겠죠? 하이 그레디에이션, 미디움 그레디에이션, 로우 그레디에이션이 발생이 돼요. 근데 하이 그레디에이션과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은 큰 문제가 없는데 로우 그레디에이션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고도는 높아요. 고도는 높지만 모발의 분포량은 작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고도는 낮아요. 그죠? 간격이 많지 않죠? 간격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발의 분포량은 아주 많아요. 얘보다 여기 고도에서 여기 공간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고도의 분포량 모발이 훨씬 더 월등히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서 똑같이 커트를 진행했을 때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컨케이브가 발생이 돼요.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면서 굉장한 무거움이 발생이 돼요. 이 무거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커트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 둘, 셋. 같은 자리에서 갔죠? 같은 자리에서 코너 제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코너 제거를 해서 이 코너 제거를 해주는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발굽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 또한 전 세계 어떤 사람을 막느라고 얘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제거가. 이게 말발굽존이에요. 그래서 이 말발굽존을 가지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고 요 말발굽존을 제거를 한다면 이렇게 제거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뻗치겠어, 안 뻗치겠어요? 안 뻗치겠죠? 위에는 오버는 안 뻗치겠지만 언더는 뻗치겠죠. 그럼 언더를 또 안 뻗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제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오네요. 상하 컨벡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해주고 얘를 제거를 해보니까 라운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선도 라운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서 그레디에이션을 만들어내는데 라운드의 상하 컨벡스 라인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뻗치고 안 뻗치고를 결정하는데 그거를 이제 뭘 작업을 한다? 손의 작업으로 손동작의 작업으로 우리가 커트를 디자인을 뽑아내면서 커트를 진행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베이직이라는 게 이제 자꾸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베이직이라는 게 궁금해져요. 베이직이 궁금해지고 우리가 MMS가 맨날 뭐 얘기해요? 빗질과 포지션 얘기해요. 빗질과 포지션 얘기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빗질과 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수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 모르네. 지금까지는. 그럼 방법을 몰랐네. 그래서 이걸 베이직을 어떻게 해요? 습관합시다. 해서 MMS가 세계 최초로 커트에 대한 개념을 뭘로 표현을 했어요? 와인딩으로 하나 연습을 하는 걸 와인딩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렸어. 아예 와인딩으로 빗질과 포지션을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와인딩으로 빗질과 포지션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커트가 너무 쉬워지더라. 커트가 너무 쉬워져서 그 개념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파마를 하는데 베이직을 습관하는 거, 빗질과 포지션을 습관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자, 처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시작하는 선, 기준선. 시작선이면서 기준선이 되는 거. 기준선. 자, 기준선은 뭐가 있느냐? 자,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세 가지에다가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다가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호리존탈, 다이애거널, 버티컬이 있어요. 버티컬. 자 여기에다가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이거 언제 어디서 배웠어요? 아까 배웠죠? 뭐 어디서? 8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호리존탈에다가 전대각, 수평, 후대각. 이 방식을 파마를 말아버리는 거예요. 호리존탈, 전대각 파마 말고 수평 파마 말고 후대각 파마를 말아봐요. 네, 면은 파마 로드는 5개, 선은 5개가 3개 정도의 라인에서 말 수가 있잖아요. 말아볼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기름사 시험 볼 때도 3가지 라인을 만들어 놓어서 우리가 파마 말죠. 그거를 호리존탈 가운데 말아보고 전대각 말아보고 수평 말아보고 후대각 파마를 말아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술 습관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말아보면 커트가 그 방식대로 운영이 되니까. 커트가 그게 바로 뭐예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이에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그래서 여기서는 전대각, 수평, 후대각이 발생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버티컬, 정중선 버티컬 온베이스에 똑같이 전대각, 수평, 후대각 3가지로 또 해봐요. 자, 버티컬에다가 전대각, 수평, 후대각 엘리베이션을 또 합니다. 엘리베이션 또 해요. 자, 가운데 버티컬이에요. 버티컬 가운데 온베이스 버티컬 한 다음에 리버즈 버티컬 한 다음에 아니면 포워드 버티컬을 해요. 3개를 한번 말아봐요. 그리고 양쪽에 하나만 말면 양이 너무 양쪽 사이즈가 너무 적어지니까 백사이드가 너무 적어지니까 그래서 정중선 온베이스
온베이스 말아놓고 양쪽의 사이드는 전대가 아까처럼 여기 똑같이 전대가 파마한 말아보고 수평 한번 말아보고 후대각 파마한 말아보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 그러면 전대각 속도에서 후대각까지 동시에 마는 방법도 있고요. 동시에 말아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말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버티컬인데 온베이스 리버즈 온베이스 포워드 방향으로 또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베이스 포워드 리버즈 방향으로 우리가 파마를 말아요. 그 대신에 뭘 말아요? 버티컬 파마를 말아요. 이거를 어떻게 컨케이브 수평, 온베이스는 컨케이브는 리버즈 방향으로 컨케이브를 말아보고요. 수평은 온베이스로 수평을 말아보고요. 컨벡스는 포워드 방향으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파마를 말아보는 거예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그럼 포워드 방향이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가 파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을 사이드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사이드에서도 똑같이 호리존탈, 버티컬 된 상태에서 전대가 수평, 후대가 파마를 말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버티컬이 있는 곳과 호리존탈이 있는 곳과 버티컬이 있는 곳과 차이를 두면서 다루는 거죠. 자, 여기서는 똑같이 리버즈 방향, 온베이스 리버즈 방향, 온베이스 포워드 파마를 또 세로로 파마를 말아보는 거예요. 파마를 세 가지로 또 말아보는 거예요. 자, 프론트도요 똑같아요. 호리존탈 전대각 수평 후대각, 버티컬 전대각 수평 후대각. 자, 버티컬, 온베이스, 포워드, 온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말아봐요. 여기에다가 탑 부분에 이건 뭐예요? 원포인트 다중 포인트예요. 원포인트 다중 포인트 파마 말아보고요. 얘를 온베이스, 포워드, 온베이스, 리버즈 세 가지로 또 다 말아봐야죠. 왜? 이 방식이 커트 기법이니까. 커트할 때 이 방식으로 우리 커트를 하니까. 자, 여기에서는 똑같이 뭐예요? 원포인트. 밑에는 이 방식더라고요. 탑에 있는 부분은 원포인트. 커트할 때 이렇게 커트 하잖아요. 그죠? 이 파팅기로 타서 커트를 하잖아요. 그럼 이 방식대로 우리가 파마를 말아보는 거예요. 이 기법이 내가 빗질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는 포지션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생긴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포지션의 위치에 내가 습관해야 되거든요. 그게 습관화 안 돼서 우리가 커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마라는 건 뭐예요? 내가 빗질과 포지션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내가 원하는 파마가 안착이 제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건 내가 결과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직접 스승이 먼저 가서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그걸 내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난 리버질 파마를 말하는데 파마가 리버질로 안 돼 있네. 여기 선에 안 서 있네. 그럼 다시 말아야죠.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고로 연습해서 습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발한 건 세계 최초로 지금 개발을 끝냈어요. 지금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 방식대로 파마를 말면 커트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MMS 커트에 대한 모든 것, 아니면 전 세계적인 모든 커트는요, 이게 습관화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습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줘도 와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빗질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아까 점이 뭐겠죠? 선, 빗질이에요. 면,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형태 디자인. 형태는 뭐예요? 각도예요. 빗질과 포지션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각도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뭔 커트가 되겠냐고. 그쵸?
아무도 안 돼요. 얘네들은 뭐예요? 감성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이 습관화가 된 상태에서 감성을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트를 완벽하게 내가 구사하지 못하면 내가 고객한테 머리를 해줄 수 있는 게 한계점이 부닥치고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강의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고객에게 디테일함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근데 앞으로의 그 미용 세계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미용사들이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알죠?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지금. 유튜브 하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너무 세상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죠? 반대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대로 고객은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의 높이는 잘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사지 못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해요. 못하는 사람이 유튜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고객의 눈높이는 잘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동네 미용실은 어떻게 돼요? 못하니까 맨날 망하는 거예요. 손님 없는 거예요. 요건 뭐 절대 오를 수 없습니다. 자, 앞으로 커트는요, 커트를 못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커트를 못해서 요거 커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격증 다 따셨잖아요. 커트 못했어요? 커트 못하면 자격증 안 줘요. 근데 커트를 못해서 자격증을 안 준 게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준 건 커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뭐가 문제예요?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커트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디테일함으로 승부를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디테일함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없이 뭘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발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고객의 머리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가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커트를 한 번이라도 다 해보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왜? 이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어떻게 커트를 해요, 우리가? 내가 제일 잘하는 커트만 하잖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커트만 하다 보면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다 한 번씩 가발로 잘라보셔야 돼요. 이거 손님한테 한 번씩 잘라줄 수 있어요? 못 잘라봐요. 절대 못 잘라봅니다. 그래서 가발 가지고 잘라보셔야 돼요. 가발 가지고 연습을 하고 나서 고객한테 머리를 잘라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맨날 MMS 커트 하면서 한국형 얼굴형이 맞는 커트 기법합니다. 한국형 얼굴 커트에 맞게 기법을 커트를 합니다. 라고 제가 맨날 떠들어요. 떠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한국형 커트와 서양 사람들의 커트는 도대체 어떻게 다를 것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서양 사람의 얼굴은 긴 장방의 얼굴형이 많고 동양 사람들은 둥글 넓적한 얼굴형이 많아요. 자,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층을 많이 안 내는 이런 커트를 되게 좋아해요. 선호해요. 맞죠? 이런 커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동양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커트해보세요. 웃겨요. 웃겨요, 안 웃겨요? 뒤질나게 웃겨요. 어떻게 웃겨요? 이만한 대가장군 되잖아요. 대가장군. 그쵸? 그리고 또 뭐 얘기를 하죠? 삼각김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신에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 커트 기법들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의 얼굴형이 맞는 커트 기법들은 점점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층이 바뀌어야 돼요. 층이 바뀌는데 층이 나야 되는데 그게 연령별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연령별로 얼굴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얼굴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과 동시에 동양 사람들의 얼굴형이 맞게끔 점점점 층을 많이 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해서 점점점 층이 많이 발생이 되는 커트 디자인을 해서 옆에 사이드를 가볍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가볍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젊은 사람들은 언더가 무겁다. 5번은 뭐예요? 가볍다. 10대에서 30대까지는 이게 통용이 돼요. 통용이 되는데 30대 이상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층이 바뀌게 되냐면 언더는 가볍다. 5번은 무겁다. 40대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40대 이상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래서 언더는 무겁고 5번은 가볍게 우리 커트를 진행해.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패턴이 또 바뀌었어요. 유행하는 패턴이 뭐가 바뀌었냐면요. 지금 10대, 20대도 지금 이렇게 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맞죠? 맞아요. 요즘 유행 패턴이 바뀌었어요. 또 다시.
세상은요 유행은 계속 돌고 돌아요. 계속 돌고 돌고요. 10대, 20대가 지금 이런 커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30대, 40대는요 이 커트를 다시 해요. 30대, 40대는요 단발 커트를 많이 해요. 층 없는 단발 커트를 많이 하고요. 10대, 20대는 지금 이 커트를 또 많이 해요. 요즘 SNS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게 안 보여요? 강사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커트 많이 하잖아요. 목소리 굉장히 가볍게 해서 그레디에이션 뿜 살리는 그런 커트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커트들이 손질하기 굉장히 힘든 머리들이에요. 아주 많이 힘들어요. 자, 그게 왜 힘드냐? 왜 힘드냐? 두상을 먼저 이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두상은. 자, 서양인의 두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크레스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크레스트. 서양의 두상은 이렇게 크레스트가 생겼어요. 자, 동양인의 크레스트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크레스트가 백포인트냐, 옥시피탈이냐. 옥시피탈의 동양 사람들은 크레스트가 결정이 되고요. 서양 사람들은 옥시피탈 지점에 크레스트가 지점이 돼요. 그래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옥시피탈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커트 디자인에 있어서 선의 경계선이 뭐예요? 무게선, 볼륨 지점, 매끄러운 부분과 러프존과 그린존의 경계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 그 경계선이 서양 사람들은 백포인트의 경계선을 주면 되고요. 백포인트에 동양 사람들은 옥시피탈의 경계선을 주면, 무거운 지점을 경계선을 주면 가장 이상적으로 예쁘다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 지역에 무거운 부분의 그 무게선 볼륨 지점을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지점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대체적으로 어디서 표현이 됐냐면 남자 커트를 보시면 알아요. 남자 커트 할 때 서양 사람들 머리 경계선 어디까지 돼요? 굉장히 높이까지 치죠? 맞아요. 스포츠 커트 하면 굉장히 높이까지 여기까지 다 밀어버려요. 하얗게. 여기에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여기까지 치니까 되게 웃겨요, 안 웃겨요? 엄청나게 웃겨요. 동양 사람들은 어디까지 경계선을 둬요? 옥시피탈까지 경계선을 둬요. 여기서 볼륨 지점을 만들어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예뻐요. 그래서 경계선을 어디다 줄 것인지, 경계선은요 어디다 준다? 두상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 두상 부분에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 경계선을 주면 가장 예쁜 라인 나오고 보기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남자 커트나 여성 커트나 긴 머리나 짧은 머리나 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하시면 돼요. 커트 선도 똑같이 그런 방향에서 내가 스퀘어가 진행이 되시면 돼요. 어느 지점에서 스퀘어가 들어갈 것인지, 무언가 가려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내가 빗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경계선이 크레스트 지점인데, 그 크레스트 지점은 두상에 따라서, 서양인과 동양인에 따라서, 두상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긴 장방향과 둥글넓적한 얼굴형에 맞는 커트 디자인을 한번 보면, 자, 서양인들은 탑에 있는 기준을 짜서 탑에 있는 길이를 먼저 커트를 진행할 때,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동양인은 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깊은 컨벡스가 나오고요. 둥근 원을 만들어요. 긴 장방향.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재 고객님들한테 머리를 잘라주는 것들은 어떻게 잘라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요 서양인의 긴 장방향에 맞는 커트 기법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방식대로 커트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이고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방식대로 커트를 하다 보니까 위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양쪽의 사이드는 길게 자르다 보니까, 자, 커트 이렇게 잘랐어요. 짧게 잘랐어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잘라요. 양쪽에 있는 머리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긴 둥글넓적한 얼굴형을 똑같은 이 방식대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잘 보세요. 거의 대체적으로 손님들은 머리 하는 딱 들어오는 손님들 한 머리를 한번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와요. 그쵸? 그러면 이 머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는 급격하게 얘를 제거를 해주면 되죠. 얘를 제거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길게 잘라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양쪽에 있는 머리가 볼륨이 살면서 이런 라운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손님들이 이제 주문하죠. 위에 짧게 잘라야 돼 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길게 잘라가지고 옆에를 사이드를 짧게 잘라주시면 되죠. 옆에를 가볍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얘기한 27가지 패턴에서 그게 결정이 되는데 제일 가벼운 게 뭐 어떤 걸까요? 버티컬이에요. 뭐예요? 가볍다. 가볍다. 얘는요? 무겁다. 얘는요? 무겁다. 전반적으로 사이드를 보면은요? 이런 선이 나오고요. 이런 선이 나오고요. 이런 선이 나오겠죠. 얘가 훨씬 더 무거운 좀 과하게 할게요. 이런 선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커트를 할 때는 전대각 엘리베이션, 젊은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 할 때는 전대각 엘리베이션을 진행하고요.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뭘 많이 집어넣어요? 버티컬 커트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이드가 가벼워져요. 근데 버티컬 커트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호리존탈, 다이어고널, 버티컬 이 세 가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기에 전대각, 수평, 후대각 이걸 가지고 놀아요. 여기에다가 컨케이브, 수평, 컨벡스를 가지고 또 놀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무슨 디자인?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뭘 찾기 위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결론은 고객이 원하는 가벼움과 무거움이에요. 선택은 이런 디자인은 선택은 누가 한다? 고객이 하는 게 아니고 헤어 디자이너가 하는 거예요. 고객이 저 옆에 뚱뚱해 가볍게 해줘.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뚱뚱하니까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버티컬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전대각을 갈 것이냐, 후대각을 갈 것이냐, 그걸 선택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주면서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이렇게 방식으로 푸는 게 뭐예요? 자, 사실 저는요, 미용에 조금 묻힌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있는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왜 잘 살까? 우리가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세계 1% 미만의 문맹률 탈출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학고열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부모의 마인드예요. 이게 바로 문맹자를 탈출했던 유일한 비법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잘 살 수밖에 없는 전후 세대 100년의 역사의 전쟁에 있었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문맹자 탈출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반대되는 입장으로 우리 미용사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미용사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미용사들의 문맹률을 탈출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미용사들의 99% 이상이 언어를 해서 문법을 줘서 가르쳐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어요. 들어먹지를 못해요. 왜? 문맹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손으로 하는 커트를 잘하지만 얘를 알아들을 수 없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문맹자의 버금갑니다. 그러면 MMS는요 전 세계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이라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MMS 멤버들만이라도 문맹자 탈출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지 잘 살아요. 문맹자 탈출이 돼야지만 잘 살 수 있어요. 문맹자가 탈출되지 않으면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이 1%의 문맹률이 있는 것과 동시에 MMS 멤버들은 1% 미만의 문맹자가 있으셔야 돼요. 99%는 제가 지금 이런 강연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알아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연한 거 몇 프로나 들을 수 있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원장님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힘들죠? 문맹자잖아요. 문맹자예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쵸? 용어나 원리를 제가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 못 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가 나왔어요. 왜? 손님이 와요. 너무 많은 지식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SNS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요, 공부하는 사람들만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지 않는 미용사들은요, SNS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왜? 공부를 해서 창피하니까. 근데 SNS에 올라오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되게 잘 살아요. 왜?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잘 사니까. 당연한 원리예요. 그쵸?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공부합시다.